예, 이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을 감싸는 세력을 작심 비판했던 참여연대 한 간부가 어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가 오늘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지만요. 예. 경제금융센터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네.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김경률 위원장이 참여연대 수일에 걸쳐 충분한 분석을 했고 충분한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 김경률 위원장 같은 경우는 회계사입니다. 예.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20년 동안 이 시민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그 참여연대의 많은 재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수행을 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 사건 같은 경우도 김경률 위원장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경률 이사장도 잘 알 겁니다. 이 위원장도 알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김경률 위원장이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재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징계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참여연대에서 깊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WFM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보고서 등등을 보니까 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본인이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들을 다 입수를 해서 참여연대 팀들이 이거를 문제를 삼았고,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것을 참여연대에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여연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번 사모펀드 들여다보자 했더니 그렇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밤낮을 새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이걸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누굽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뭐 박원순 시장 등등 친여권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이걸 막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도 본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공개적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김경률 위원장의 이야기는 결국 시민단체의 역할이 뭐냐, 시민단체가 무슨 뭐 정부 일이라고 가만 눈 감을 수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게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때는 조국 펀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김경률 위원장 저희가 한번 취재를 와서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조국 장관이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률 위원장 또 하나의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다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조국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신랄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실이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번에 조국 장관 저 작심 비판만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장혜철 평론가님,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60명 정도 있는데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간다. 아니 구조적인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뭐 6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판단할 때 참여연대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여러 요직에 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 지금 집행위원장, 물론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핵심 간부가 많은 셈이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한 케이스가 떠오릅니다. 바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이 떠오르는데, 예. 그 당시 김기식 전 원장이 내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해외 외유성 출장이나 경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김기식 전 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공론화되고 한창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서 논평을 내놓지 않다가 거의 막바지에 가서야 드러난 의혹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마지못해 이런 논평을 내놓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케이스도 그렇고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엄정하게 고위직들이 비판하던 시민단체 본연의 비판의식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내부 성찰에 대해서 참여연대 전체가 자성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표창장 위조, 가짜 인턴, 논문 제일 저자, 위장 이혼, 사기 소송, 펀드 의혹, 이거 전부 다 참여연대가 단골로 문제 제기해왔던 우리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이 모든 부조리를 종합한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이죠.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왜 눈을 감느냐? 참여연대의
참여 정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아서 이 정부에. 네, 그래서 과연 참여연대가 비정부기구인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참여연대 한 간부 말고도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중권 교수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거 뭐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지금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어저께인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운동가 틀어놓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예전에 제가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진중권 교수가 같이 방송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진중권 교수는 지금 본인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뭐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누구든지 다 본인이 보는 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논리들이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실을 제대로 보는데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들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런 것도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사실관계라고 하는 건 아직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뭐 그 본인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검찰의 조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영 논리로 나눠져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이 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 한 간부와 진중권 교수의 진보 논객들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으로 가보죠. 주제 같이 확인합니다.